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러시아 폭격기 조종사가 TV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민간인 대상 폭격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은 없었다고 잡아댔지만 직접 출격한 폭격기 조종사가 시인했으니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탄로나 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조종사 크리스토프 중위는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 통신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격 목표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 내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러시아인으로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용서를 빈다. 크리스토프 중위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지역 공격에 FAB-500 폭탄을 배치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폭탄은 과거 소련이 만든 항공기 투하용 무기로 강력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잔인한 폭탄을 민간인 지역에 배치했다니 반인륜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토프 중위는 러시아 군인들을 향해 더 이상 군사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대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은 무의미하다.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인명 손실과 파괴만을 초래할 것이다. 공군 조종사라면 분명 러시아 군에서도 엘리트 중 엘리트일 것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이쯤 되면 러시아는 이미 정신력 싸움에서 완패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군력에서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의 유령이라는 러시아 공군의 공포의 대상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의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홀로 러시아 전투기 10대를 격추했다고 알려져 전설이자 키이우의 유령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얼굴을 가려 제대로 볼 순 없지만 실제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조종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홀로 여러 대의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져 순식간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키이우의 유령이 근처에 있던 러시아 전투기가 폭발하자 상공에서 급 강화하는 영상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유했고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7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 영웅담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조회수만 930만 건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SNS에 사진을 올리며 그 활약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이우의 유령은 가공된 영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올린 전투기 조종사 사진도 이미 2019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고 문제의 영상은 실제 러시아와의 교전 영상이 아니라 전투기 시뮬레이터로 만든 팬 비디오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것은 게임 영상이다.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킨 뒤 저렇게까지 고기의 비행을 할 필요가 없다. 카메라로 이렇게나 완벽한 장면을 찍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이우의 유령의 진실 공방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키이우의 유령은 만들어진 영웅담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나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키이우의 영웅을 언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파일럿들과 군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략이라면 분명 성공적인 전략이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키이우의 유령이 진짜이든 허상이든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 진작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키이우의 유령이 만들어진 영웅담이고 거짓 선전이라 하더라도 러시아가 내보내는 수많은 가짜뉴스에 비할 바는 못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키이우에서 영웅적인 영공 수호 작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올렉산드로 옥산체코 대령은 지난달 25일 키이우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맞붙어 호스토멜 공항을 사수하다가 격추되어 산화했습니다. 2000시간 이상 비행한 우크라이나의 노장 옥산첸코 대령은 2018년 이후 전투기 조종관을 잡은 적이 없었지만 러시아의 침공 소식에 곧바로 군대에 복귀했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가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영웅들이 하나둘 등장하자 수세에 몰린 푸틴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백린탄을 쏟아붓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백린탄은 1977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살상 화학 무기입니다.
백린탄은 가연성이 매우 강한 백린 파편을 타격 지점 주변에 뿌리는 것인데 공중에서 폭파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비를 뿌리듯 떨어집니다. 몸에 달라붙을 경우 떼어내기 쉽지 않고 불이 꺼질 때까지 몸속을 파고들며 계속 타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을 향해 쏟아붓고 있다니 지금 러시아가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희생시킨 나비 지뢰까지 사용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지뢰는 언뜻 보면 색색의 나비 모양 장난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이것을 집어보는 경우가 많았고 유난히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는 지뢰로 악명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최악의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서방이 계속 제재를 가하면 우주 협력을 중단하고 500톤급 국제 우주 정거장을 추락시키겠다는 황당한 협박까지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황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이 초반부터 잘 풀리지 않고 고전하게 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군의 숫자는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른 미국, 영국군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전쟁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러시아군은 상당한 사상자를 냈고 군수물자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획된 러시아 무기는 전차 193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31개 등으로 러시아가 1980년대 이후 개입한 전쟁 중 가장 큰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끝날 줄 알았던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정보전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폰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내부 소통을 위해 암호화되지 않은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폰을 썼는데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폰은 아마추어 무전 동호 회원들이 도청해 트위터 등에 파일을 올렸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정보전에서 아마추어에게도 뚫리는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초반부터 작전을 서방에 다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국 하면 러시아와 가장 친한 우방국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 엑스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급박하게 시작하면서 병참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험이 없고 어린 군인들을 대거 투입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작전에 투입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러시아군이 비어있던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려고 급히 전진한 것도 오판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지원군이 더 필요했지만 다리가 폭파되면서 이들이 더 진입할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은 값싼 터키산 무인 항공기 바이락타르의 공격에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는 대규모 지상전 경험이 없는 러시아군이 육군과 공군을 함께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합해져 푸틴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승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 우크라이나인들은 최근 공개적으로 한국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을 막아야 했으며 한국 역시 6.25 전쟁 때 세계 각지에서 온 군인들이 공산주의와 싸웠으며 이를 이겨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청년은 러시아를 땅만 큰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영토만 클 뿐이지 북한과 마찬가지로 1인 독재의 폐쇄적인 사회라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지정학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자신들 역시 한국처럼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라를 재건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역시 우크라이나인들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일상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누구보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